제양봉장에 오시는 유튜버나 네. 방송인분들은 무조건 쏠고 왔거든요. 아 진짜? 네. 이게 뭐야? 거짓말이죠? 저 괜찮죠 지금? 아 네. 대박.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야. 구독자분이셨네. 어쩐지 인사를 되게 따뜻하게 하시더라고. 우리 구독자분들 다 착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아니 아까 던킨도너츠에서 커피를 드리는데 엄청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되게 따뜻하게 한다고. 기령님만 같았으면 커피 나왔어? 야 커피 페이지에서 그래요 지금? 아, 기령님. 아니요. 어이 커피. 저 누구보다도 아, 네? 제 거야? 너 거. 오늘 저희가 어쨌든 포항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우리 벌꿀 유튜버, 100만 유튜버 푸흥님을 만나러 왔어요. 푸흥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카페를 오픈하셨거든요. 벌꿀 테마 카페예요. 벌꿀을 활용한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도 한번 맛도 보고. 근데 저희가 포항은 벌꿀 채집하러 왔어요. 푸흥님이 꿀 채집하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옷도 챙겨왔어요. 네. 기령님이 촬영하기 전에 저한테 벌 진짜 무섭다고 벌 진짜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다 잘 왔다 그러면. 근데 저 진짜 벌 무서워하긴 해요. 벌도 근데 기령님 무서워하긴 할 거예요. 근데 푸흥님도 쏘이신 적이 있을까요? 푸흥님 많이 쏘이시지 않았을까? 벌 많이 쏘이셨을 것 같은데? 그지? 벌 아 그래요? 왜냐면 벌꿀의 아버지예요, 푸흥님이. 아, 꿀벌의 아버지. 진짜. 푸흥님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죠 이거? 아, 근데 아예 뭐 채집을 못하나 그러면? 하실까요 일단?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푸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양봉을 하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푸흥TV 김구현이라고. 우리 옷까지 다 준비해왔는데 아쉽다. 일단 모자는 한번 쓰시고 벌을 그냥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비가 오면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벌통이 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벌들이 안이 습해지면 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거든요. 수분이 내부에 많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벌들이 이제 그거를 날려야 돼요. 안에서 일렬로 서거든요. 그걸 선풍 작업을 해서 수분을 말리고 이제 그걸 몸 밖으로 계속 꺼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지금같이 꾸러기 안 나는 시기에는 노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벌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병에 취약해지는데 와 진짜 꿀벌의 아버지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푸흥님 안 계시면 벌들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치현님 언제 벌꿀의 아버지라고 아니, 하셨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벌꿀의 아버지기도 하지. 꿀이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원래 비 오는 날 채미를 안 해요. 꿀이 평생 안 썩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유일한 완전 식품이잖아요. 네, 3,000년, 4,000년 지나도 안 썼거든요. 근데 그게 수분할 정도가 낮아서요. 수분이 한 20% 아래로 떨어져야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균이 수분을 타고 움직이는데 안에 그 수분이 안 움직이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 올 때나 습할 때 꿀 채미를 해버리면 꿀의 습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은 채미를 진행 안 하죠. 실내가 아니라면. 보통 한국은 이제 노지 채미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채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보통 비 온 날은 거의 채미를 쉬는 편이에요. 하필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꿀 드실 때 그래서 숟가락에 이렇게 막 물이 묻어 있다거나 네. 막 입에 넣었던 걸 다시 넣는다거나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아, 진짜? 저희 아버지 맨날 그렇게 드셨다고 그 한번 침이 이렇게 쓱 발라가지고 근데 어른들은 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꿀을 이렇게 붓고 나면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꿀 묻잖아요. 그런 거 쓱 닦아 먹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거를 오래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 부분만 곰팡이가 살짝 묻어요. 꿀도 이제 당이다 보니까 수분이 계속 들어가서 오래되면 발효된다 해야 되나? 술 냄새 같은 게 올라와요. 꿀팁이다. 제가 말하는 건 꿀팁입니다. 그러네, 진짜. 제가 말하는 꿀에 관련된 꿀팁이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숙성꿀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꿀 하면은 수분 농도가 한 19%? 18에서 10 사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는 숙성꿀을 하는 데는 수분 농도가 한 16%? 완전 꾸덕함이 달라요. 일반적인 이제 채밀 메커니즘 자체가 꿀이 나오면 한 7일 정도 뒤에 채밀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꿀을 또 기다리고 그러나 또 7일 정도 뒤에 또 채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곳은 한 달을 벌통 내부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벌들이 계속 꿀을 먹고 뱉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효소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숙성이 돼요. 그래서 그 한 달을 기다려서 채밀을 하는 되게 특수한 양봉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동 양봉 기준으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숙성꿀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저런 좋은 꿀은 사실 한국에서 맛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아 진짜요?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숙성꿀이. 저희 산지 막 다니다 보면은 커피꽃으로 꿀 만드는 농장들이 좀 있거든요. 커피꽃 되게 비싸게 팔아요. 맞아요. 그 가격 좀 있어요. 게이샤 꿀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응. 아예 그 게이샤 거기서 나온 네, 거기서 나온 꿀. 꿀. 그것도 좋네. 응. 꿀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게 지역별로 맛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자라나는 꽃이 개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미세하게 맛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부산 꿀은 이런 맛이네, 충청도 꿀은 이런 맛이네, 경기도 꿀은 이런 맛이네. 이 부분도 결국에는 뭔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이 유난히 다른 나라들보다 꿀 소비가 적어요? 제가 봤을 때 적어요. 오히려 해외는 빵에 발라 먹는 비율도 높고 꿀 소비가 되게 높은 편인데 한국은 뭔가 너무 선물용으로 부착화된 느낌이 있어요. 와 맞아. 꿀 진짜 네. 선물용으로 많이 하죠. 개인이 뭔가 꿀을 사서 먹겠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대중적이지 않다. 기령님 꿀 드세요? 네, 저도 근데 사서 먹어요. 그래? 꿀물 같은 거 타 먹거나 네. 그리고 꿀 라떼도 좋아해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 잘 안 드시죠. 어른들은 잘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 정도에서 요거트 같은 거 이렇게 꿀을 네. 사시는 분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꿀물. 혹시 뜨거운 물에 드세요? 좀 약간 미지근한 물. 잘 안 먹죠. 네, 괜찮아요. 물은 네. 사실 한 45도 이상 물에 타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양분이 많이 죽거든요. 아, 진짜요? 뜨거운 물을 먹었지? 네. 전자레인지 물 그럼 데워가지고 그냥 물 드신 거예요? 그냥 단물? 완전 그냥 단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숙님이라고. 명성님. 네, 서기랑이라는 양봉장 운영하시고 숙성꿀만 채밀하시고. 일단 채밀은 아마 못할 것 같고 네. 양봉장 일단 한번 구경만 하시고 제가 어느 정도 설명드리고 최 프로님이 좀 설명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더운 거 같네. 비가 와서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요. 사실 진짜 혼자 엄청 상상했는데 벌한테 막 쏘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벌도 사람 가려요? 이게 여기가 양봉장입니다. 우와. 이런 식으로 양봉을 하고요. 저희가 채밀할 때는 저 2층인 상태에서 열어서 2층에만 꿀을 모으도록 저희가 또 처리를 해요. 네. 밑에서만 애들이 산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2층에 있는 그 소비장을 꺼내서 들고 와서 저희는 채밀을 하는 거죠. 빈 소비장을 다시 넣어주고 꿀 채우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겨울 식량으로 모은 거를 저희가 그냥 가져가는 거네요? 터는 거예요. 네. 그 구조가 양봉입니다. 그냥. 네. 그럼 걔네 뭐 먹고 살아요? 사양액이라고 해서 대책 식량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달라요. 사람마다. 꿀을 어느 정도 놔두고 겨울을 먹어라 하고 놔두고 너네 이만큼만 먹어라?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잘 없는 일이긴 하죠. 거의 없어요. 네. 저거를 딱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저희 옷까지 챙겨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양봉 이 채밀 체험하려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벌에 많이 쏘이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 쏠죠. 하루에 몇 번 하루 정도?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뭐 벌볼 때? 뭐? 네, 볼 때 한 방씩 정도는 근데 괜찮아요? 안 아프세요? 아프죠. 아픕니다. 이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계속 쏘여도 저희도 아파요. 아무리 많이 맞아도 아파요. 네. 이거는 네. 한번 쏘여보실래요? 벌을 한번 쏘여보실래요? 이런 질문 듣기 쉽지 않잖아. 아니, 근데 진지하잖아 지금. 아니 근데 제 양봉장에 오시는 유튜버나 네. 방송인 분들은 무조건 쏘이고 왔거든요. 진짜? 네. 이게 뭐야? 거짓말이죠? 진짜로. 어떻게 하면 쏘일 수 있어요? 직접 놔드릴 수도 있고요. 어머, 불법 시술. 돈만 안 받으면. 네.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받으면 네, 벌침 한 방에 벌침 5천 원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의원간 만 원씩. 한의원 가면 원래 이렇게 네, 만 원씩 받고. 공독 맞잖아요. 근데 이거 독 있지 않아요? 독 때문에 맞는 거예요. 관절이 좋다 이거 해요. 네. 진짜. 근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꿀벌에 쏘인다고 죽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쇼크가 있는 분들은 사실 꿀벌에 쏘여도 위험해요. 근데 그래요? 거의 뭐 한 10,000명에 한 명 꼴로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일 수도 있어. 그니까. 어릴 때 벌에 쏘여보신 적 없죠? 있어요. 있어요? 그런 그럼 거죠.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없는 네, 거예요? 바로 인증됐어요. 아쉽네. 네. 그럼 치우님이 한 방 정말 쏘여볼. 왜냐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채밀도 못하는데 콘텐츠로 그냥 어디 안 좋으신 데 있어요?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릎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네. 저는 관절 엄청 근데 튼튼해요. 치우님 진짜요? 요즘 위 안 좋으시잖아요. 위가 아니라 배에 막 그래서 저희 양궁장 오신 분들은 거의 무조건 한 방씩 쏘여요? 쏘이고 가셨죠. 쏜 거예요. 쏜 거예요. 그러니까 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뒤에서 몰래 그냥 쏜 거 같은데. 지수님 여기에서 이제 말벌이 오면은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꿀벌들? 그렇죠. 네, 저기 저런 트랩이 트랩이 있거든요. 이게 말벌 트랩이에요? 안에 말벌이 들어와요.
안에 지금 말벌 죽은 건가? 네, 죽어야 사체. 돼. 아, 와 진짜 크긴 하다. 9월쯤 완전 전성기고 아직까지 말벌 피해는 크게 많이 없는 편이. 아, 근데 말벌보다 진드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응애, 응애라고 해서 꿀벌을 빨아먹는 기생충. 기생충 빨아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거든요. 네. 헐. 응애한테 빨아먹히면서 태어나가지고 네. 제대로 몸 형성을 못 한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애들은 쫓겨나요. 지금 쫓겨나서 걷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애들은 노동력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벌통 내부에서 그냥 나가라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들 가다가 그냥 기력 다음 죽는 거예요. 불쌍하다.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네, 게 기어다니는 다예요? 네. 어떡해. 응애 애기? 그럼 이 응애 애기가 아니고 응애. 아니, 응애 나 애기 아, 꿀벌 이런 거 아니고. 갑자기 왜 애기가 돼요? 근데 그러면 그냥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형성해서 하면 안 되나? 이게 오히려 행복한 생각. 오히려 이런 질문이 진짜 말문이 처음 막힌 들어보는 말문이 딱 막히는 질문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지? 집단을 형성해서. 오히려 갑자기. 노동력 약한 집단끼리 모여서 근데 벌통이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벌이 아니고요. 여왕벌, 숫벌, 일벌이 세 개체가 이렇게 한 방에 모여야지 네. 한 몸이라고 보면 돼요. 이 한 통이 한 몸인 거예요. 여기서 여왕벌 없어져도 유지가 안 되고요. 아, 여기서 일벌이 없어져도 유지가 안 되고 여기 숫벌이 없어져도 유지가 안 돼요. 모든 딱 한 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쫓겨난 애들끼리 뭔가를 모여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얘들은 애초에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들고 가는 활동 자체를 못 하잖아요. 아. 우리는 그 인간의 개념에서 얘를 그냥 불쌍하다고 보지만 네. 그냥 여기 썩었네? 세포 하나 덜어내.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약간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네, 움직이는 이 몸이 잘 살기 위한 얘들은 놔두면 노동력도 안 되지만 밥은 또 축낼 거 아니야. 빨리. 냉정하다. 갑자기 회사에 막 써 있는 거예요. 꿀벌처럼. 좋다. 근데 지금 비 그쳤는데요? 네, 비가 그쳤네요. 거의 그럼 할 수 그쳤다. 있지 않아요 저희? 바로 그쳤다고 할 수는 없나요? 네, 한번 그래도 열어보실래요? 비가 그쳤으니까.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라도. 네, 좀 보세요. 그래서 그 일부러 설치를 해놓은 거라. 2층이라도 한번 네. 열어볼까요? 무서워. 이제 이거 열면은 엄청 싸나워지는 건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진짜. 보통은 우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체험하도록 이렇게 올려주신 건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있고 오 잠깐만. 보통 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응. 이걸 꺼내는 거죠. 이 꺼내서 벌을 이렇게 털어내고 아 여기서. 네, 벌을 털어내고 요거만 들고 와서 채미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꿀이 많을 때는 네. 얘들이 저희가 이걸 털어갈 때도 별로 안 사나워요. 아. 근데 꿀이 없을 때는 이걸 털어가면 아주 싸나워지는 거예요? 사나워지죠. 그럼 지금 이 안에 숙성 꿀이 있는 거예요? 요게 숙성꿀이에요. 이게 밀랍이 덮었잖아요. 네. 벌들이 이걸 다 숙성하고 나면 이제 겨울에 먹으려고 이렇게 덮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밀랍을 덜어내고 이렇게 먹는 거죠. 어떻게 저거를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있는데 맨손으로 한번 도전? 아니요. 안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이거 들어드릴게요. 벌이 제일 많이 붙은 걸로 한번. 여기. 네. 벌이 너무 작게 붙어가지고 이거는 벌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뒤에 또 경상이 이뻐 영상 보이려면 짠타 역시. 야, 여기다가 좀 붙여.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괜찮아요. 네, 자 여기 위를 잡으시면 괜찮아요. 빨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쏠진 않을 거예요. 무겁죠? 무겁다. 꽤 오. 무겁죠? 가득 차면 한 3kg가 넘거든요 한 장에. 오, 괜찮죠? 아, 할만하죠? 괜찮네. 네. 기영님, 아니요. 일단 네, 기영님 한번 들고 사진 한번 찍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들고 사진 한번 찍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손 안 쏘이겠죠? 손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 위에 이 끝 기퉁이를 잡으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꽤 무거우니까 잘 네. 붙이셔야 돼요. 저 괜찮죠 지금? 이제 가져가 주세요. 제가 한번 이거 탁 치면은 아, 살짝 과호흡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채미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꿀이 많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저희가 싹 긁어가지고 먹어요? 먹기도 하고. 현장에서 네. 햇꿀이네. 햇꿀. 해꿀 바로 먹는 거죠. 와, 한번 찍어 드셔보실래요? 어떻게 먹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우와, 우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야, 먹어도 돼요? 형? 네. 우와. 대박. 이거 이렇게 벌 주면은 벌들이 먹어요? 네, 먹어요. 쏘아요? 안 써요. 쓰죠. 꿀을 주면 안 쏘죠. 먹을 거 주니까.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기다리고 계시면 아마 뭐 와서 모일 거예요. 네. 좀 입에 이렇게 대줘야지 거든. 먹네. 먹는다. 됐어.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나도 먹자. 됐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저희 오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숙성꿀이라고.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뭔가 대중적인 꿀이라기보다는 네. 좀 진짜 정말 꿀을 잘 드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찾아 드시는 꿀 개념이라고 보죠. 생산량으로 보면 0.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우리나라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올라가시면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은 한 100드럼씩 떠요. 한 드럼에 한 288kg거든요. 제 기준은. 와. 근데 그거는 이제 개화를 맞춰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 채밀량이 가능한 거예요. 그 드럼이. 근데 고정으로 채밀을 하다 보면 똑같은 양을 채밀할 수밖에 없어요. 풍년이든 아니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짜 꿀이다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못하죠. 판별 아예 안 돼요? 아, 일반적으로 이제 육안으로는 못하죠. 맛으로는 할수 있어요? 맛도 이 맛도 근데 많이 신기하다. 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먹어서 구분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가짜 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사양 꿀이라고 해서 네. 설탕을 먹여서 채밀한 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설탕물을 주더라도 벌들이 먹어서 결국 뱉어낸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설탕물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 완전 달라요. 아. 벌의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맛으로 판별하기는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고 네. 그 저희가 탄소 동위원소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측정하는 그 값이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아. 보통 채밀을 하면 그거를 검체를 떠서 보통 이제 검사를 검사를 하는 맡기죠. 검사를 안 안 하면 하면 몰라요. 몰라요. 그게 이제 약간 루틴처럼 되겠네요. 아, 그러면. 그거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수매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수매하는 입장에서 가짜 꿀이 들어와가지고 유통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검사를 안 하고. 네. 저희는 들어오면은 항상 검사를 맡기죠. 요즘 저는 사실 근데 가짜 꿀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일부러 하진 않죠. 네,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제 재수없게 섞여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어요. 다른 근처에 있는 양봉장에서 설탕 사양을 해버리면. 사양을 했는데 네. 거기 우리 벌들이 가가지고 그걸 먹어와 버렸어. 아. 그러면 이제 설탕이 섞여 버리는 거죠. 그럼 애매한 탄소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신 분들도 분명히 생기긴 있겠네요. 해요. 네. 근데 이 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가져와요? 보통 한 3kg 정도까지는 가고 2, 3kg를 더 갈 수도 있고. 가장 선호하고 근데 실험 결과는 9kg, 10kg 까지 간다고. 정도가 와. 제일 멀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멀리 가는 거야? 9km, 10km면? 직선거리로. 그래서 이제 직선거리. 근처에 다른 농장이 있으면 그럼 우리 벌들도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를 숙성꿀이라고 해요? 아니요. 한 자리에서 하는 그냥 고정양봉이라고 하고 네. 고정양봉, 이동양봉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꿀을 이렇게 나누면 사양꿀이 설탕물인 거 네. 나머지는 다 천연꿀. 왜 숙성꿀 네.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 꿀 할 수 있는데 이거 훨씬 더 힘든데. 이게 일은 솔직히 덜 힘들어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아니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직원 정신이다. 아니,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누구랑 원래는 저희가 일반 꿀이랑 숙성꿀이랑 같이 반반씩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귀농했을 때 너무 환경이 안 좋았어요. 50년 만에 흉년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숙성꿀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먹어보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더라고요. 네, 확실히 맛이 달라요. 맛이 아예 달라요. 채밀할 때 엄청 할때 바쁜 거예요. 엄청 힘들어서. 귀찮아지고 네. 이동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이동할 때가 엄청 힘들고 대신 그렇게 하면 수확량은 많은데 네. 퀄리티는 저희랑 좀 달라서 이렇게 오래 놔두는 경우들은 벌은 꿀이 이렇게 많이 차잖아요. 그럼 벌들은 이 여기가 엄청 살기 좋아졌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이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집 쪼개자, 세력 쪼개자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력 쪼개는 걸 계속 막아줘야 돼. 그래서 일 없다고 하셨지만 관리도 사실 힘듭니다. 그럼 꿀은 계속 나요? 1년 내내 나요? 아니요 꿀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보통 이제 벚꽃 필 때부터 이제 꿀이 나기 시작해서 6월 중순 밤꽃이고 뭐 거의 대부분이 거기 끝이고 지금도 꿀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꿀로 돈을 번다 하면은 그 2달 동안 채밀된 양으로 그냥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꿀의 무게당 단가가 높은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특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밀을 해버리면 더 무게당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커피도 슬로우 드라잉 하면은 생산 단가 올라가는데 퀄리티 조금 디테일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뭔가 이거 꿀 딱 다르구나. 하면 이제 돈은 안 되는데 어쨌든 먹으면 이게 다르니까 저도 원래 꿀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단 걸 안 좋아해서. 아니 너무 원래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반전 덩어리. 왜 해하게 되냐면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대단한 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런 막 엄청난 철학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덜 힘들고 덜 힘들고 꿀도 안 좋아지고 꿀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게 달아서. 네. 근데 얘는 이렇게 퍼먹어도 그렇게까지 달지 않아요.
확실히. 좋은 꿀은 오히려 덜 달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달죠. 달지만 달지 않는 그런 느낌. 오히려 그 사양 꿀 있죠. 그거는 진짜 달아요. 먹으면 윽 할 정도로 달아요. 근데 이거는 향도 나면서 깊은 맛이 확실히 나요. 복합성. 복합성 네, 컴플렉스 복합성. 시티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역마다 맛이 다르지. 미묘한 차이들이 주변에 꽃 일부러 어떤 심죠. 종류를 심으세요? 네. 꿀이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밀원 식물들이 있어요. 저런 거 보면 이제 헛개나무 저런 거 이제 심거든요. 근데 유의미하게 하려면 많이 진짜 심어야 되고 거의 군락을 네, 만들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한 산을 다 만들어야지 유의미해지고. 근데 이게 약간 자연을 위한 일이긴 하다. 이게 좋은 벌꿀을 많이 채집하려면 자연이 좋아져야 되네. 그렇죠. 이게 꽃도 많이 심어야 환경이 되고, 도와줘야 환경이 좋아야 되네. 커피랑 좀 비슷한 커피도 때루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때루아가 수확 시기, 뭐죠? 때루아가 밀원이요? 이제 환경. 환경. 아 네, 주변. 주변 환경.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커피도 수확 시기가 딱 정해서 12월부터 뭐 2월, 3월 이때 딱 하면. 그리고 커피도 지금 천천히 뭔가 프로세싱을 하는 게 대세예요. 거기서 그런 거 먹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네, 맞아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막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수요가 생기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가격을 훨씬 더 올려서 팔아요. 엄청 비슷한 부분이 있다니까 커피랑 이 산업적으로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커피주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또 가실까요? 가시죠.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캐릭터가 있으시네 우리 포항 아버지가. 저는 꿀을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싫어했다는 거죠. 자막에 지금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별로 안 꿀을 좋아해서. 싫어한다고 안 했는데 단 걸 싫어한다고 했는데 단 걸 바로 꿀을 싫어한다고. 이것이 와 진짜 꿀 제발 꿀 먹고 싶어. 와 크다. 좀 크죠. 네. 속눈썹 긴 거 봐. 완전 예쁘게 생겼다. 인물 좋아요. 아 이게 그거예요? 채밀기. 아 이게 체면기구나. 이거는 근데 퍼포먼스를 위해서 투명하게 아크릴로 된 거예요. 메뉴가 다 허니 요거 드링크, 꿀 자몽에이드, 꿀 미숫가루. 다 꿀 메뉴밖에 없어. 지독한 컨셉. 진짜 다 꿀 메뉴밖에 없어. 이렇게 아카시아 야생화 밤인데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일찍 땅꿀, 야생화가 늦게 땅꿀. 다음 꿀, 다음 꿀. 마지막 꿀이 밤꿀. 아 이렇게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양봉 흐름.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밤꿀은 엄청 진해요. 아 어머. 이거. 와 말벌집이야 이거? 드론한테 드론으로 맞은. 담은 말벌, 뭐 말벌주 담은 거. 와 말벌주. 여기는 이제 제 영상에 나왔던 것들 네. 위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130만 원짜리 벌통. 130만 원짜리 네, 벌통. 벌통? 네. 벌통이 이렇게 비싸요? 이거 호주 건데 네. 사실 이 벌통 자체는 나무라서 네. 크게 그게 없는데 이 안에 이 구조가 엄청 특이한 거예요. 안에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벌집인데 네. 그게 이렇게 탁 어긋나면서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열어서 꿀만 받으면 돼. 벌들이 살고. 네. 벌들이 꿀을 모으고 그 데이비드 베컴이 이걸로 양봉을 해요. 아 진짜요? 데이비드 베컴도 양봉을 해요? 네. 꽤 많이 하던데 생각보다. 아 아 이건 손가락으로 눌리시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 네. 위치학 아동들이 눌린 이 손가락 자국에 지금 비룡님 손가락이 네. 바로 손부터 가시더라고요. 바로 손? 네. 뭐 꿀 나오나 또 보려고 또 여기. 아 근데 구독자분들 오시면 좋아하시겠다 이거. 이거는 장수말벌 꿀이라고 일본에서 파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안에 벌이 들어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팔아요. 한국은 저렇게 팔면 불법인데 장수말벌한테 쏘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다른데 아까 말했듯이 그 쇼크 그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위험해요. 가슴 위로 쏘이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몇 번 쏘여봤거든요. 장수말벌한테? 네,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푸웅님은 진짜 벌꿀의 아들. 아들? 꿀벌의 아들도 아니고. 야 우리 카페 투어 진짜 많이 해봤지만 카페에서 꿀을 채밀한 건 최초 아니에요 진짜? 저도 카페에서 채밀한 건 처음이에요. 저희가 들고 온 거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상태에서는 잘 안 흐르거든요. 수분 농도가 잘 맞춰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힘 조절이 중요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꿀을 너무 많이 떠버리고 그래가지고 오, 또 이렇게 꿀을 많이 떠게 돼요. 저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와. 와. 이 들어간 각도가 조금 애매하죠? 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살살살살 이렇게 톱질하듯이 해야 돼요.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 너무 많이 떠냈어. 아깝다. 그 뜨는 정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이게 집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평평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다 우비파다. 아, 네. 아.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와. 더 그냥 약간 썰듯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답답해한다. 답답해한다. 아니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네. 해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해봐. 답답해한다.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아까 풍님 하실 때는 그냥 쉽겠는데 하고 했는데 어려워. 근데 지금 너무 깊나? 오. 아 너무 깊다. 아 잘했어요.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이제 열이 많이 그거 됐다는 거죠. 좀 넣었다가 기다렸다가 하면 돼요. 잘하는데 그래도. 하얀. 직원 안 필요하세요? 놓고 갈게요. 제가 훨씬 잘해서 이렇게 해서 앞뒤가 다 됐잖아요. 네. 이제 넣는 거예요. 이거를 넣고 한 개 더 해서 한 개 더 넣고 이거 그냥 드셔도 돼요. 꿀스틱. 맛있어. 그럼 로아정에서 주는 그 밀랍버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밀랍이 화학 구조가 플라스틱이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천연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요?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가 안 돼요. 이거 인체가 소화를 못 해요. 그냥 나와요. 어차피 나올 거긴 하지만 굳이 먹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이제 너무 신기하다. 진짜 딥펄핑 머신 같잖아. 근데 딥펄핑 머신도 이렇게 투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저희도 이제 보통 이제 스댄으로 하는데 이건 약간 비주얼, 비주얼. 보여주기 위해서. 와. 오! 오. 와. 아, 이런 식으로 그 오! 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벽면 타고 떨어진 거야? 네. 아. 그래서 한쪽으로 한번 했다가 반대로 또 돌려줘. 그럼 반대면 꿀 색깔. 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꿀을 식으로. 채밀하는 게. 아니 근데 꿀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진짜. 네, 이게 아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다 차면 진짜 한 3kg 되거든요. 향기가 많이 나네. 아. 와. 꿀 냄새. 와, 근데 밑에 진짜 많이 쳤어.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오, 얘 이렇게.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엄청 이게 다 가벼워졌어. 꿀무게였던 거예요? 네, 진짜 가벼워졌어. 꿀이에요, 다 꿀. 그럼 이거 남은 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다시 이대로 벌한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시요? 벌들이 알아서 다 정리해요. 다시. 야, 근데 진짜 많이 나온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참 제조하는 과정 보면은 커피든 꿀이든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신기 없어. 이거를 이게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저희 이거 지금 4장 들고 왔잖아요. 네. 숙성꿀 하시는 분들은 다 덮인 게 한 네. 통에 8장, 9장 나오는데 그게 뭐 한 100통, 200통 있다고 생각해요. 와. 멍 때리면서 보게 돼. 이게 약간 꿀멍. 그거다. 꿀멍. 꿀멍이야 이거. 체험하러 갔는데 이제 푸우님이 다 하시는. 답답해가지고 꿀 중에 약간 설탕처럼 이렇게 하얗게 뜨는 꿀은 뭐예요? 막 이렇게 약간 밀도가 좀 이렇게 결정하고 온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결정하고 오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포도당이 응고되는 거라서. 아. 옛날에 한국은 그게 이제 뭐 설탕꿀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가지고 네. 되게 그거 했는데 해외 나가 보시면 다 그런 꿀이거든요. 네. 해외는 일부러 결정을 만들어요. 빵에 발라먹기 쉽도록. 아. 한국은 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그거 만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 크림꿀 해가지고. 그럼 이게 네. 수확을 다르게 해서 섞기도 해요? 블렌딩은 잘 안 해요. 꿀은 뭔가 그 꿀만의 그걸 많이 하지. 블렌딩은 보통 어떤 때 하냐면 다른 어떤 농축액이나 이런 거랑 블렌딩을 하죠. 뭐 레몬꿀, 말하면 레몬 농축액이랑 꿀이랑 섞은 거. 아. 이런 식으로. 꿀끼리의 블렌딩은 잘 안 돼요. 맞네요. 안 섞여요. 진짜요? 야생화 아카시아를 같이 그냥 붓잖아요. 네. 그러면 놔두면은 나뉘어져요? 시간에 따라 나뉘어져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썩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열.
아, 열. 네, 열을 가하면서 교반을 하면 어느 정도 섞인다. 그러면 그거는 섞여서 유지가 돼요? 섞인 상태로 그럼 유지해요. 그걸로 시그니처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소리가 좋잖아. 근데 저는 약간 카페오레 이런 거 생각했어요. 꿀이랑 아, 그건 별로예요. 그건 별로고. 우와. 와, 예, 꽤 많이 나왔네.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열면 네. 나오는 거요? 여기 나오는 거. 아. 진짜 많이 나온다. 이제 저희는 보통 이렇게 딱 끝났을 때 떨어지는 거 보고 네. 농도 어느 정도 보거든요. 엄청 농도가 좋은 거예요, 이건. 아, 이거 보고.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우. 이게 지금 커피 꼬꿀이 들어간 아, 커피고요. 색깔이 진짜 다르다. 이게 아카시아가 들어간 꿀. 이게 커피 꼬꿀이에요? 음. 다르죠. 다르네. 와. 얘가 밸런스가 훨씬 좋은데? 맞죠? 네. 제가 그래서 커피 꼬꿀을 음료에 쓰게 된 거예요. 커피에 쓰니까 훨씬 커피 꼬꿀이 더 밸런스가 좋아요. 아, 맛있다. 아무튼 근데 매력적이다. 이게 이게 커피 꼬꿀. 그 먹고 싶어요? 입에 안 들어가는데 이미 얘는 약간 좀 플랫하고 따로 내는 느낌이야. 근데 얘는 되게 밸런스 있게 쭉 마시가지고 진짜 다르긴 하네요. 다르죠? 커피 꼬꿀이 훨씬 더 달달한 느낌이에요. 단맛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치? 따로 드셔보세요. 수저는 따로 쓰셔야 돼요. 아, 네. 와, 대박. 아예 맛이 달라요. 완전 다른 꿀이에요. 이게 평소에 먹던 꿀 느낌이고 이게 제일 대중적, 한국에서 제일 대중적인 꿀. 아카시아가. 이거 약간 술 느낌도 나는. 약간 커피 꼬꿀이 좀 더 어두운 색깔의 노트가 더 나. 바디감이 더 좋아요. 더 볼드해 입에서. 근데 얘는 좀 더 연해. 좀 더 근데 꽃향이 더 느껴지는 산미가 조금 더 있는 느낌? 저희가 음료를 처음 개발할 때도 꿀을 써야 되는데 아카시아 꿀을 자꾸 썼는데 맛이 너무 튀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뭔가 따로 넣는 단맛 따로 이거 따로. 그래서 문득 커피 꼬꿀을 한번 써볼까 해서 사서 써봤는데 그 뭔가 어우러짐이 다르다. 커피에는 잘 어울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쓰게 됐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얘는 라이트로스의 에티오피아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얘랑 이렇게 넣으니까 약간 단맛이 조금 플랫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좀 따로 놀아. 꿀이랑 커피랑 견과류 위주의 노트의 커피는 얘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얘가 이게 밸런스가 맞아. 근데 맛있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꿀 타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 꼭 타먹어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생 한번 드셔보실래요? 보면 색도 다르잖아요. 또 맛이 완전 또 달라요. 이건 또 와. 완전 다르죠. 얘 약간 향수 느낌도 나는데? 좀 향이 강하죠. 야생화 좀 향이 강해요. 그래서 보면 커피꿀이랑 색은 비슷한데 또 맛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야생화는 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게 있어요. 밤꿀도 한번 드셔보시죠. 밤꿀은 조금 쓴맛이 살짝 받칠 수가 있어요. 와, 향이 다 다르다. 완전 달라요. 산미가 좀 있긴 하다. 네. 다른 꿀들에 비해. 맛있다, 이것도. 꿀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방 채밀한 와, 근데 저 이거 너무 숙성꿀. 기대돼요. 지금 색도만 봐도 아카시아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숙성꿀은 아카시아 베이스의 숙성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카시아 때 많이 들어왔고 그 뒤로 숙성이 됐는데 올해 야생화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카시아 베이스 색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푸님이 보통 이제 그래서 손만 이분이 1년에 채미를 2번 해요. 봄에 나는 꿀 하나, 여름에 나는 꿀 하나. 그래서 봄꿀, 여름꿀 이렇게 채미를 해요. 이건 봄꿀에 가까운 거죠. 너무 맛있어. 완전 다르다 진짜. 아까 우리 그 포항의 벌꿀의 벌꿀의 아들께서 왜 약간 그 당도가 적당하다고 하는지 알겠어. 이게 되게 편안한데요, 이거? 근데 맛은 플랫하지 않아요 전혀. 엄청 복합적. 그분이 했던 거 작년 여름꿀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얘 좀 섬세해. 플로럴함도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단맛이 엄청 세게 오지 않아. 그냥 꿀만 먹어도 되게 편안한. 이게 이제 여름꿀이에요. 색도가 아, 그러네요. 여름꿀은 밤꿀이 베이스다 보니까 진한 색깔이 나와요. 엄청 꾸덕해가지고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자연 상태의 농축 수준이에요. 와. 와 대박. 잘 먹겠어. 뭐야? 또 완전 다르죠. 얘 무슨 액기스 같아요. 액기스 같죠? 엄청 막 이런 음. 느낌 들어요. 아, 근데 약간 향도 다르고
텍스처도 다르고 이게 되게 신기해요. 네, 다 달라요. 커피처럼 막 다양하진 않지만 커피는 또 막 블렌딩을 하고 하잖아요. 맛있다. 원픽. 아, 원픽? 펄은 하나 둘 셋 할까요? 어? 하나 네, 싫어. 아, 네. 뭘 많이 하려고 하지. 전 요거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숙성꿀. 만약에 숙성꿀 배제한다면 야생화. 야생화. 맞아요. 야생화. 네. 네. 저도 아무래도 이거 네. 같이 제가 그래도 네. 숟가락 얹은 거. 저는 밤도 괜찮았어요. 밤꿀. 비슷하다 커피랑. 이렇게 꿀들도 다양하게 계절별로 따라서 벌이 채취하는 꽃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숙성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당이 막 빡 때리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맞아요. 좋은 꿀은 오히려 단맛보다 그 향이 먼저 와요. 네. 여기 주변에는 그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그분 되게 덤덤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드시거든요. 중간중간 드시지도 않고. 아, 로스가 없네. 로스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꿀의 세계 간접 체험을 해봤어요. 확실히 커피랑도 이렇게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데다 꿀 타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배전도 높은 거는 컬러를 진한 거를 선택하셔서 같이 페어링해서 드시면 좋고, 배전도 낮은 거는 컬러를 연한 거. 이런 애들은 이제 좀 게이샤 같은 애들이랑도 섞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바이비 우리 푸우님의 꿀을 저희 언스페셜티 몰에서 또 소개를 합니다. 우리 스페셜 월픽으로. 지난번에 맥파이 앤 타이거랑 하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아마 다양한 꿀들을 기간 동안 조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거예요. 저희가 요거 숙성꿀 이것도 같이 나갈 겁니다. 이참에 딱 약간 꿀도 이렇게 맛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구독자분들도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꿀에 이렇게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걸. 네.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여름 꿀이 지금 채밀량이 한 근 몇 년 동안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채밀했던 것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름 꿀은 양이 좀 많이 작을 거다. 봄꿀에 비해서. 네. 이거죠, 이거. 네네.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캐러멜 같았어, 캐러멜. 우리 오늘 또 펄영님이 또 푸우님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벌꿀의 아들. 벌꿀의 아들. 벌꿀의 아들 푸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이비와 스페셜 월픽 네.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많이 파니까요. 네. 제가 또 아들이잖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야, 이거 보이십니까? 볼드 버튼? 와 대박 부럽다. 나도. 보이십니까? 골드 버튼. 네, 진짜 부러워. 이게 그거 진짜. 네? 학부들이랑 방송 못하겠다. 난 나도 없어. 하하고야.